네, 가자 지구 전쟁에 더해 전선이 이란으로까지 확대될지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구체적으로 공격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일단 공격은 현지 시간 13일 밤 11시.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공격에는 드론 약 170기, 탄도미사일이 120여 기, 순항미사일 30여 기가 동원됐고 공습은 5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요르단 등이 합동 요격에 나서면서 이 중 99%가 파괴됐고 일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져서 10대 1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은 밝혔습니다. 1979년 이후에 쭉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지만 이란이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핵심은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인데 국제사회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이 밤사이에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G7은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후속 조치로 이란 제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란의 공격과 중동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EU 장관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확전을 막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가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군사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튀르키예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고 이는 곧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란의 공격이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도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습 직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후 이란의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확전 가능성을 당장 점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중동 정세 급변으로 경제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금값, 유가 치솟았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선물시장 등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동의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 유가는 치솟았는데요.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유가가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120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은 장중 1온스당 2,448.8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직후 비트코인 가격도 8%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6만 2천 달러 선이 붕괴된 건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단 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방공망의 역할이 컸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가 단 한 명의 부상에 그친 건 이 다층 방어망 덕분입니다. 이게 바로 다층 방어망인데요. 단거리 미사일과 포탄은 아이온덤이 요격을 해서 막고 또 그보다 높은 상공에 있는 공격은 다윗의 돌팔매가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통해서 막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고도 50에서 100km 상공의 성층권에서는 에로 시스템이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촘촘한 이 대공 방어망은 이란의 공격을 막는 데 하루 1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여서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중동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며 대응 마련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